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 아직 기자들의 질문은 시작되지 않았고요. 조재현 대법관이 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지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 언론에서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 속에 그분이 대법관으로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건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조재현 대법관 스스로도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해당 언론사에 사실 확인 요청이 있었고 자세히 자신이 설명해서 기사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그제 이틀 전에 있었던 대선 후보 첫 법정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대장동 녹취록 속의 그분은 대법관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다. 자신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전국의 법관들의 명예와 신뢰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자들을 직접 만나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조재현 대법관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은 여러분께서 직접 들으셨고요. 잠시 후에 기자들과의 1분 1답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더욱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부단장,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 부단장님, 예. 일단 지난번에 첫 법정 토론에서 조재현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한 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 다 들으셨는데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그 기사에서도 네. 이제 그 보도한 언론에서도 지난 18일이었나요? 그때 보도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도했을 때도 그 기사 내에서도 이제 그때는 조 대법관의 실명이 나오지 않고 기사는 A 대법관으로 나왔었는데 그때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토론도 그렇고 그 이후에 거의 뭐 조 대법관으로 그분이 특정돼서 이제 사실상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세간에서 다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도 이름이 거론이 됐고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네. 억울하다, 뭐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지금 조 대법관 입장에서는 왜 자기가 여기에 나온지 모르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입장 자체를 제가 뭐 지금 여기서 뭐 사실이다 아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 정여각 녹취록을 보면은 조 대법관의 입장과는 좀 다르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상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워딩을 보면은 저분은 뭐 처장을 했었고 재판에서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이른바 50억 클럽이라는 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곽상도부터 비롯해가지고 이미 50억을 수리한 힘으로 구속까지 됐지요. 근데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워딩이 나오고 발언이 나오고 또 이 조 대법관의 이 자녀죠, 이 따님이 이쪽이 또 어디 가서 살고 있다, 특정 주거지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조 대법관의 주장이 사실이고 사실이 무근이라고 한다면 이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론해야 될 이유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녹취록을 끝난 게 아니고 이 진술을 가지고 검찰이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렇게 조 대법관이 기자회견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너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네. 있어서 어제 또 우리 당의 선대본부장이 정말 특검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제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로 가기 때문에 네. 빨리 수사를 하고, 검찰 수사가 도저히 못 믿겠으니 이제 특검을 여야 원내대표가 해달라고까지 공개적 촉구를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그 오래 시간을 끈 문제가 아니고 검찰도 좀 속도감을 내고 안 되면은 바로 특검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직 대법관의 기자회견 자체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조재현 대법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 전국에 생중계되는 토론에서 대법관의 이름을
후보가 거명한 것 이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당시에 이재명 후보 발언록을 찾아봤는데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이 돼서 보도가 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고 페이북에 써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국민 속인 건데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재현 대법관의 실명이 거명됐고 조재현 대법관이 조금 전에 모두 발언해서 이게 상초유의 일이다. 네. 뭐 일단 좀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궁금해요. 과연 그분이 누굴지. 조재현 대법관은 본인 아니라고 그러고 이재명 후보도 본인 아니라고 그러고 과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을까? 저는 검찰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배 씨가 지금 기사를 보면 네. 김만배 씨가 저런 녹취록에 저렇게 이야기한 걸로 돼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뭔가 의도하는 녹취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했을 뿐이다라고 김만배 씨 변호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 9월에 그런 네. 주장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김만배 씨랑 검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국감 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확인을 해준 부분은 있어요. 그분은 정치인은 아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검찰은 누군지 아니까 정치는 아니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검찰이 좀 확실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이 부분은 계속 대선 때까지 혹은 대선 이후 때까지 그분 가지고 논란이 계속될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특검을 한 해 만에 이럴 거고 대선에 이 허위 사실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라는 측도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불복 현상도 이 부분 때문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더 이상 책임 회피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뭐 뭔가를 좀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검찰은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알고 있다는 것도 정말로 사실관계 안에서의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 관련된 사건의 피의자들이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 대화 속의 그분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그걸 알고 있느냐는 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보면은 좀 우리 장 교수님도 말씀을 했지만 진짜 10월에 있었던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국감에서 이정수 지검장이 얘기를 해요. 확인을 해줬죠. 정치인이 아니다고 한 거는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아니란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작년 10월이면 벌써 몇 달, 수개월 전입니다.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후보는 SNS에다가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라고 하면서 적시를 했고 또 많은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개월 동안 진짜 8월까지 올라가면 6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또 수많은 국민의힘과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분이 아닐 뿐만 아니고 그분이었다면 벌써 드러났겠죠. 이 검찰의 지검장이 이정수 지검장이 그때 3, 4개월 전에도 10월에 밝혀놨는데도 지금까지 논란이 되다가 이런 그분이 이른바 현직 대법관이라는 기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에 뭐 도의가 좀 무너졌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윤 후보가 사과를 하고 깔끔하게 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민수 부단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법정 토론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바로 조재현 대법관의 실명이 거명되던 그 순간입니다. 이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윤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법정 토론에서 조재현 대법관의 실명을 거명하고 그 다음날 아침 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조재현 대법관, 그분이 바로 조재현 대법관이다라고 단정하면서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단 그렇게 보도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허위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에 걸릴 소지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재현 대법관은 방금 전에 우리가 기자회견에서 봤지만 나 아니다, 억울하다
이런 의혹의 침묵을 지키는 것이 또 다른 의혹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관계를 밝힌다라고 본인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는 왜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확정해서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후보는 왜 얘기를 했느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증빙, 증거를 내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이렇게 알려졌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부적절한 내용 같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다른 정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 국감 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치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정치인 맞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더 큰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얘기 안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추측인데 참 불행한 것은 네. 본인과 김만배 씨 본인과 변호인들도 이 녹취록은 내가 과장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고 지금 대선 후보 TV 토론장에서 저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적절한 행동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재현 잠시만요. 네. 조재현 대법관의 이야기 지금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일단 여러분께 제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나온 것처럼 대장동의 그분 실체가 규명됐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한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죠. 김만배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김만배 씨가 법조 기자를 오래 해서 법조, 대법관이라든가 법관 검사들과 두루두루 인맥을 쌓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조재현 대법관은 김만배 씨를 나는 알지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조금 전에 잠깐 녹취록 나왔는데 말이죠. 김만배 씨가 대법관의 딸 어디 살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수원 어디 어디 호에 여기는 A 대법관님 따님이 살아. 대법원 도와줄 수 있어. 너한테는 얘기해. 이 상당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쨌든 그 앞에 다른 녹취록도 있죠? 관련한 것도 한번 볼까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법원 행정처장.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 정영학 회계사가 그런데 형님이 아니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아.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 일단 이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 씨가 어떤 빌라를 샀는데 거기에 지금 대법관의 딸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조재현 대법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딸들은 나와 함께 거주하다가 각각 서울 그리고 죽전으로 이주를 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등본 등의 자료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공개하겠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받은 적이 없다. 조재현 대법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 속의 그분이 누구냐? 국민의힘에서는 그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아닌 대법관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자, 이거는 조재현 대법관이다라고 실명을 거명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나라고 얘기했던 거 사과할 생각 없느냐라고 했더니 윤석열 후보는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다. 나는 김만배 씨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녹취록 속에 그분의 실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점점 오리무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녹취록만 가지고 또한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만 가지고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1차적인 팩트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조재현 대법관의 자녀분이 지금 죽전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집은 대략 시세가 얼마 정도고 그 집을 산 건지 아니면 전세로 간 건지 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팩트체크를 해보면은 대략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그 빌라가 대략 50억짜리입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부분 체크해보면 김만배 씨의 이 증언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부터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수사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맞고요. 네. 근데 아까도 이정수 중앙지검장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만 해도 진짜로 이 중앙지검장이 정치인이라고 특정을 했다면 더 지금 시끄러웠겠지만 거기서 중앙지검장이 확실하지 않은 팩트를 저는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겠죠. 분명하게 정치인이 아니라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라는 거를 확증을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제 계속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공격을 해왔던 건데요. 저는 조 대법관이 저렇게 본인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한다면 분명한 사실이 아니고 이 언론 보도상에랄지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나 정영학이 다른 사실을 얘기했다면 거기에 대한 이분들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보면은 녹취록에 등장했던 다른 분들 있잖아요. 이른바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언론 그 50억 얘기가 나왔을 때 아들 그 녹취록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병채를 통해서 그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죠. 곽병채 씨인데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곽상도 의원은 이제 처음에 보도가 되고 알려졌을 때는 엄청났죠. 본인 사실과 다르고 내 명예를 지키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 이제 구속까지 됐습니다. 박영수 특검도 뭐 지금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 딸이 화천대유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런 것들을 다 액수를 합치면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걸 세금을 빼고 나니까 한 25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영수 전 특검도 지금 이래저래 이렇게 화천대유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보도된 액수를 맞춰보면 24억이 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법정에서도 다퉈져야 되고 수사에서도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너무 조 대법관의 얘기가 저는 사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늘로 대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2주일 남은 대선에서 역시 쟁점은 다시 대장동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녹취록 속의 그분의 실체가 과연 누구냐? 이 문제를 놓고서 현직 대법관이 사상 처음으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조재현 대법관이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지 검토 중입니다. 법적 조치를 조재현 대법관이 취하게 된다면 대선이 끝난 이후라도 관련한 수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법적인 사실관계는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장성철 교수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어디고 그 집의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 집을 만약에 소유하거나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이것만 공개하고 확인하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팩트상이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했고요. 수원 어디에서 50억 내가 구해줄 수 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조재현 대법관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자녀 중에 한 명이 지금 죽전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는 비슷하니까 나머지 관련된 사항을 좀 빨리 조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재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도 지냈고요. 처음에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이 됐을 때도 야간 학부를 야간 대학을 나와서 수석으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대단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고 또 하나는 현 정부 들어서 대법관에 임명이 됐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조재현 대법관이 이러한 대법관이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대장동 문제가 이번 대선에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말씀까지 드렸는데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요약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녹취록 속에 그분이 나라는 보도가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조재현 대법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하여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나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 조재현 대법관 이야기 하나 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첫 법정 토론에서 대선 후보의 입에서 자신의 실명이 거론된 것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전 국민이 보고 계시는 생중계를 통해서 대선 공개 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참 많이 일어나네요. 현직 대법관이 사상 최초로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대선 후보 토론에서 대법관의 실명이 거론된 것도 사상 최초다. 조재현 대법관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재현 대법관 자신의 딸들의 거주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재현 대법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습니다. 제 딸의 거주지에 대해서 물었죠. 제 딸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딸 하나는 2016년 결혼해서 분가해서 그 이래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서 분가해서 죽전에 살고 있습니다. 막내딸 하나는 현재까지도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나 저희 가족이나 하다못해 제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딸들이 셋이 있다. 그러면서 큰딸은 언제 분가를 했고, 둘째 딸은 또 작년에 집을 나가서 죽전으로 거주를 옮겼다. 막내딸은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친인척 그 누구 중에도 누구도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은 없다. 정치권의 공방이 대단히 치열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현재 대선 시국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워낙 그분이 쟁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분이라고 먼저 잘못 이야기했다가 그 부분으로 바로잡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검찰로부터 조사 요청 받은 적 없습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장동 사건이 고발에 의해서 검찰에 접수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21년 9월 16일이었을 겁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지금 반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검찰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 단 한 번의 문의, 단 한 번의 조사 요청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자, 현직 대법관이 대장동 녹취록 속의 그분 나는 아니다.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는 것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조재현 대법관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지 검토 중입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지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